조선을 뒤흔든 권력의 여인, 오리지널 국정농단, 바로 명성황후.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닌 그동안 미화되어 우리에게 가려졌던 명성황후의 어두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민비, 본명 민자영, 후에 명성황후가 되는 인물이죠. 본래 경기도 여주의 몰락한 양반가에서 태어난 민자영. 그녀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서 자라며 가난한 삶을 보냈습니다. 조선의 새 임금 고종이 즉위했을 때 섭정으로 권력을 쥔 사람은 바로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대원군은 자신의 아들을 지켜줄 신부로 가문은 약하고 정치적 부담이 없는 여인을 찾고 있었죠. 이유는 그간 역사적으로 볼 때 중전의 외척에 의한 정치농단이 많았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외척이 없는 여인을 찾아 대단히 조심스럽게 며느리를 뽑습니다. 그 조건에 맞았던 사람이 바로 민씨 집안의 딸이었죠. 그렇게 그녀는 16살의 왕비가 되었고 그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중전이 된 명성황후. 처음엔 대원군이 명성황후를 엄청 아끼고 명성황후도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을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명성황후가 아들을 낳고 둘 사이는 틀어졌습니다. 이유는 명성황후가 낳은 아이가 항문이 막힌 쇠양증으로 태어나 5일 만에 사망한 것이죠. 일각에선 명성황후가 임신 중에 대원군이 보낸 산삼을 많이 먹어 기영아가 태어나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후 명성황후의 사촌 오빠인 민승호가 폭발물에 의해 죽고 경복궁에 불이 났는데 그곳이 명성황후의 거처인 교태전 주위라 당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대원군의 소행으로 보았고 1년의 사태 속에 둘은 함께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죠. 대원군은 왕비의 집안, 즉 외척 세력을 경계했고 명성황후는 오히려 그 세력을 키워 대응했죠. 결국 조선의 조정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대원군, 다른 한쪽은 왕비 민씨. 한 나라를 두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싸움이 된 거죠. 그러던 1873년 고종이 성년이 되면서 직접 정사를 돌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른바 친정의 시작이었죠. 그 순간 섭정으로 조선을 움직이던 흥선대원군의 권력은 끝이 났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나자 조선의 실권은 순식간에 명성황후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녀는 왕의 이름을 빌려 조정을 재편했습니다. 대원군이 몰아냈던 세도 가문 대신 자신의 친척을 하나둘 요직에 앉혔습니다. 처음엔 왕권을 지키기 위한 명분이었죠. 그러나 그 세력들은 왕비의 사람들로 불리며 조정을 움직이는 새로운 권력 집단이 되었죠. 명성황후의 권력은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조정의 인사권, 재정, 심지어 외교 문제까지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왕이 아니라 왕비가 나라를 다스린다. 그녀는 분명 조선을 지킨다는 명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조선은 점점 민씨의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명성황후가 권력을 잡은 뒤 조선은 새로운 군제를 도입했습니다. 서양식 군대 별기군이었죠. 새로 뽑힌 별기군은 왕과 왕비의 총애를 받으며 좋은 식사와 군복, 최신식 무기를 지급받았습니다. 반면 명성황후의 외척인 민겸호 아래 있던 기존의 구식 군인들은 13개월 넘게 월급을 받지 못했죠. 민씨 집안에 의한 착복과 횡령 때문이었습니다. 1년 만에 그들에게 지급된 것은 쌀과 모래가 섞인 한 달치 쌀이었습니다. 굶주림과 모욕 속에서 점점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황현이 쓴 매천야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새 군대는 기름진 밥을 먹고 옛 군대는 썩은 쌀을 받으니 원한이 쌓여 난리가 일어났다. 1882년 여름 마침내 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바로 이모군란.
군인들이 봉기에 민씨 일가의 집을 태우고 궁궐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진살제민, 모든 민씨를 죽여라. 명성황후는 급히 궁궐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죠. 하지만 그 선택은 또 다른 문을 연 것입니다. 청나라군이 조선에 들어오고 일본군이 뒤따라오면서 조선의 땅은 외세의 발길에 짓밟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모군란 당시 명성황후는 경복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도망친 곳은 경기도 이천. 그곳에서 한 무당을 만났습니다. 무당은 명성황후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하께서는 곧 궁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절망 속의 명성황후에게 그 말은 하늘이 내린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나라 군대의 도움으로 명성황후는 다시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궁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밤마다 북소리와 구판이 이어졌고 무당이 왕실 깊숙이 드나들었습니다. 명성황후는 무당에게 진령군이라는 관직을 주었고 심지어 무당의 아들에게도 관직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인사와 결정은 점괘를 먼저 물었고 신하들의 간언보다 무당 구판의 말이 더 힘을 가졌습니다. 매천야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비는 무당을 가까이하여 날마다 굿을 버리고 신의 뜻이라 하여 정사를 의논하였다. 그녀는 점점 현실 정치는 멀어졌고 국운을 돌리려는 마음은 오히려 미신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명성황후는 금강산의 신에게 제를 올리면 나라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궁궐의 쌀을 수레에 실어 금강산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선교사 알렌 언더우드의 회고록에도 무당의 말을 따라 금강산에 제를 올렸다 라고 전해지죠. 조정의 기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왕실의 재정은 바닥이 났고 관직은 돈으로 사고 팔렸습니다. 매천야록은 또 이렇게 전합니다. 비단과 옥으로 장식한 사치가 날로 더하고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다. 또한 선교사이자 제중원의 의사인 릴리아드 언더우드는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와 결혼할 때 명성황후로부터 축의금 100만 냥을 받았다고 합니다. 1895년 당시 조선의 세입이 480만 냥. 나라 세금이 5분의 1을 축의금으로 줄 정도로 사치가 심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종 또한 마음대로 놀이와 잔치를 즐겨 항상 경비가 모자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과 왕비가 하루에 1000금을 소모하니 왕실 돈으로만은 지탱이 되지 않아 호조와 서해청 공금을 공공연히 가져다 썼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1년도 안 되어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모아둔 재정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궁 안에서는 음식 냄새와 노랫소리가 가득했고 궁 밖의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이모군란 이후 청군이 들어와 반란을 진압했지만 그 대가로 조선의 자주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청의 군대가 궁궐을 지키고 청의 고문관이 조정의 일에 간섭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청나라의 힘으로 다시 궁궐로 들어왔지만 조선은 더 이상 스스로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일본도 조선의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죠. 개화파는 일본의 근대화를 주장했고 그 반대편에는 명성황후와 수구파가 있었습니다. 1884년 갑심정변이 일어납니다. 개화파가 정권을 잡으려 했지만 명성황후는 또다시 청나라의 군대를 불러 이를 진압했죠. 매천야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비가 외국의 힘을 믿고 나라 일을 맡기니 사대의 풍습이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청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일본이 조선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1894년 청일 전쟁이 터지자 조선은 전장의 한가운데로 끌려갔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일본의 완승. 청나라의 영향력이 사라지자 명성황후는 또 다른 보호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택한 것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조선을 지키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일본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매천야록에는 이렇게 적혀있죠. 왕비가 러시아의 힘을 믿고 일본을 멀리하니 그 화가 점점 다가왔다. 명성황후는 러시아 공사관 사람들과 비밀리에 회동하며 친러 정책을 밀어붙였죠. 그녀는 러시아가 일본을 견제할 최후의 카드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파멸의 신호탄이 되었죠. 일본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교로 움직이지 않았고 1895년 10월 새벽 경복궁이 짙은 안개에 잠겨 있을 때 일본군 장교들과 낯선 자객들이 궁궐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바로 명성황후였고 끝내 그녀를 시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을미사변. 그날 조선의 왕비는 불에 태워져 재로 남았습니다. 매천야록은 그 장면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을미년 가을 왕비가 쉬에되니 온 나라가 피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피눈물 끝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외세의 힘으로 지키려 했던 조선.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외세가 조선에 들어올 명분을 제공한 셈이 되었고 그 끝은 조선 왕실의 몰락이었습니다. 명성황후. 누군가는 그녀를 나라를 망친 권력의 연인이라 말하고 또 누군가는 외세에 싸워 맞서 싸운 마지막 주인이라 부릅니다. 매천야록은 그녀를 냉정하게 기록했죠. 힘이 세고 말이 많아 모든 일을 제 뜻대로 하였으니 정치 20년 만에 나라가 망했다. 조선의 마지막 황후, 민비 명성황후. 명성황후의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그녀는 나라를 지키려 한 조선의 국모인가? 아니면 권력에 중독되어 나라를 망하게 만든 비선실세인가? 지금까지 성산대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